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나와 있습니다. 가장 화려한 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 뒤쪽으로 의정부역이 있고 저 보이는 앞쪽으로 경전철이 있죠. 불과 100m 정도씩 떨어져 있습니다. 거기 중앙에 있는 센트럴 타워에 나와 있어요. 건물 평수가 굉장히 크죠. 한 바닥에 한 700평, 전용 면적만 700평이니까 한 1000평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복도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하면 되는데 그중에 한 600평의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입찰을 위해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. 세 번째. 그래서 오늘 아주 자세한 임대료를 조사하고 매매가를 조사해서 1등 하는 날까지 조사를 깨끗하게 끝내야 되겠죠. 여기는 지금 센트럴 타워 9층에 와 있습니다. 아까 더 바깥에서 환경을 다 보셨겠지만 의정부 최고의 거리라고 볼 수 있죠. 최고 번화가입니다. 여기는 9층인데 실내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요.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호한 편입니다. 깨끗한 편이고요. 좀 낙서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지워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 임대를 놓기 위해서 이걸 경매에 입찰할 할 예정인데요. 오늘은 이제 상당히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요. 1등 하려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적어야 될 것이다.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정부에서는 여기가 제일 번화가거든요. 즉 임대가 잘 나간다는 소리예요. 쏠쏠하게 임대료도 나올 수 있고 투자 대비 한 20%에 맞춰서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러려면 부동산 조사가 제일 철저해야 됩니다.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직원들이 2번 나왔다가 오늘은 제가 직접 나와서 아주 섬세한 조사를 해서 1등 할 수 있는 가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쪽에서부터 이게 905잖아요. 905. 이쪽으로 가면 904호가 되나요? 45, 35, 25 이렇게 돼요. 이 중에서 다 같은 사무실이지만 입지 조건이 좀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은 금액을 좀 작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건 몇 호입니까? 이게 909호가 되겠는데 이런 사무실은 사실상 좀 어떻습니까? 더 좋습니까? 나쁩니까? 사무실로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아요? 네. 저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평이에요. 네, 6300인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서 제일 눈에 잘 띄는 사무실이 일단 좋은 자리라고 봐야 돼요. 저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무래도 좀 떨어지잖아요. 네. 어디든지 사무실은 눈에 잘 띄는 걸 원하지 숨어 있는 사무실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. 그 눈에 잘 띄는 사무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다. 그걸 생각해서 지금 번호를 체크해야 됩니다.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. 여기서 나오면 910호가 눈에 띄고 905호가 눈에 띄고 이게 몇 호죠? 이게 눈에 띄는 실정이죠 지금? 이거 909호예요. 네, 909호 그러면 909, 910, 905. 네. 여기다 간판을 만들어놨네 이렇게.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가 눈에 띄는 게 저 앞에 있는 거 904호.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이 904호.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몇 호가 되는지 저쪽 거고. 이렇게 봐서 한눈에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지. 지금 저거까지만 우리가 좀 괜찮고 더 멀면은 눈에 안 띈다는 얘기야. 그죠?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 밑에는 식당가예요. 그 위에는 또 뷔페 레스토랑 그런 저기거든요. 그러니까 양쪽 식당이니까 또. 여기도 있네, 여기도. 이건 에스컬레이터잖아, 근데. 네. 자, 여기 아까 못 봤네요. 이쪽으로 오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3개예요. 하나, 둘, 셋. 그럼 여기도 또 나오면 바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화장실이네요. 그렇죠? 화장실이니까 여기 나와서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. 저쪽 끝에도 화장실이 있었어요. 양쪽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. 여기는 특별히 정면에 보이는 게 특별히 없네요.
근데 뭘 느끼냐면 아까 그 자리 내가 좋다는 자리가 좋긴 좋지만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가 많지 않다는 거. 여기는 그렇게 큰 구별을 둘 필요는 없다. 그러나 기왕이면 난 그쪽 자리를 하겠어요. 잘 띄니까 눈에. 그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태만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는 좀 이런 거는 약간 좀 노후했지만 나머지는 다 여기는 센트럴 타워 7층이지? 네. 7층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인가? 이거 유리로 된 건데 보기 싫어서 다 이렇게 막은 것 같아. 여기 몇 평으로 나온 거야? 이게 42평이에요. 42평에 금액은? 3,170. 3,170. 근데 정확한 거는 이게 아직 안 나갔다는 거야. 나간 게 진짜 가격이지 내놓은 건 진짜 가격이 아닐 수가 있지. 170에 내놨다가 150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지?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둬야지. 무조건 이걸 호가라고 봐야지. 계약 쓸 때는 150이 될 수도 있고 2,000에 17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다 점검해 봐야 되겠지. 그지? 42평인데 안에는 안 보여. 안에 보니까 뭐 하자는 없어 보이니까 3,000에 170. 그럼 대비해갖고 우리 전체 나온 게 이제 600평이잖아. 전체가 다. 600평이 잘라서 9개로 잘라서 나온 거잖아. 네. 그럼 평균 600평을 9개 잘랐으면 난 60평이 넘게 60평 정도 되겠네. 70평이나.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수요가 많을지 작을 때 수요가 많을지도 생각해 봐야 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. 어제부터 아주 세심한 검토를 했어요. 이번에 입찰의 의미는 뭐냐면 소액 투자자들이요. 한 사람한테 1,000만 원씩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모두 9개가 나와 있는데 이 9개에 각각 1,000만 원씩 해서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투자한다고 쳐봐요. 첫 번째 거 4억 3,400 감정가가 최저가가 3억 300. 그럼 저 중에서 우리가 80%는 대출로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20%만 필요한 거야. 20%. 그럼 6천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지. 한 사람당 1,000만 원씩만 있으면 6천만 원이 카바가 되잖아요. 나머지 대출로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이런 것들은 4억이 들어가잖아요. 4억이 들어갈 경우에는 1,000만 원씩 하려면 20%면 4억이 20%면 8천만 원 이제 한 사람당 약 1,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. 그럼 8명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한 사람당 1,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에 따라서 6명서부터 18명까지 편성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수익률을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최저가로 금액을 썼다고 가정하고 한번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자, 임대보증금 있고 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수익률을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? 총수익률. 총수익률이라는 건 저기 아까 나와 있듯이 월 얼마가 나와요? 242만 9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럴 때 계산할 때 이건 월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? 12를 해줘야 되거든. 12달이니까 이렇게 월세를 곱해주면 총액이 나와요. 이게 약 2,900만 원 나온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누기 총 투자금 최저가로 따져볼 때 3억 300이 되죠. 이게 수익률이에요. 그럼 몇 프로가 나오죠? 9.5%가 나와요. 9.5%. 이게 대출 없이 나오는 상황이에요. 서울은 보통 한 6, 7%가 되면 투자를 합니다. 그 다음 서울 중에서도 강남은 4, 5%만 되면 하죠. 물론 그건 상가도 1층, 2층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해요. 그럼 의정부는 서울은 아니잖아요. 지방이잖아요. 그럼 몇 프로 정도면 합니까? 한 7, 8%면 하죠. 왜냐하면 아무리 의정부라고 하지만 여기 중심상가거든요. 의정부 여기 있는 데니까. 그래서 한 7, 8%면 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9.5%가 나와요.
9.5%가 나올 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와 대출을 받을 경우는 틀리죠. 대출은 최대 80%가 나오거든요. 80%가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 실투자금은 이거에 20%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금은 약 6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6천. 근데 80%를 대출을 받기 때문에 2억 4천 정도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2억 4천에 대한 요새 이자 3%를 적용시켜야 되겠죠. 그게 얼마예요? 7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. 그럼 아까 여기 나오는 총 수입 2,900만 원에서 빼기 70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. 720. 그러면 약 나오는 수입은 2,180밖에 안 돼. 실질 수입은. 그럼 나누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. 총 나오는 것이 2,180 나누기 6천이 되는 거예요. 그게 몇 프로가 되죠? 36%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죠. 자, 그럼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새? 이렇게 만만하게 36%가 나올 수 있는 투자가 과연 많이 있을까요?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야. 우리는 과연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투자할 것이냐. 즉, 이 최저금액에서 얼마를 더 올려야만이 우리가 1등 할 것이냐. 이게 관건입니다.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요.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응찰할지가 또 문제가 되겠죠.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입찰을 하러 가야 되는데,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는 약 그 층과 층 9층이죠.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그 전면에 보이는 그 사무실과 후면에 있는 사무실을 약간 구배를 줬고요. 그 다음에 작은 평수와 60평대하고 40평대, 그 다음에 260평도 있습니다, 심지어. 그거 크기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큰 건 좀 인기가 없을 거라고 보고 좀 낮춰서 하고 그런 거 한 25% 적용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작은 것들 한 22% 적용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금 앞뒤마다 차이는 1, 2% 납니다만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써서 입찰을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고 와서 떨어졌든 붙었든 바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총 수익이 아까 그 2,900개 중에서 720만 원을 빼고 2,180만 원이 총 수익이었어요. 나누기 6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냐면 이게 36%가 나왔잖아요. 소득이.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취득세가 빠졌죠. 취득세.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. 취득세가 빠졌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증금을 받게 되잖아요. 물론 취득세가 법무사까지 포함하면 5%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3억에 샀다면 5%, 1,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. 근데 그 이상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보증금과 취득세는 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.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총수익 나누기 투자금 곱하기 100이에요. 이게 수익률이에요, 이게. 정확히 말씀드립니다. 아까 이걸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. 낙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예상보다도 숫자가 너무 많이 응찰을 한 것 같아요. 첫 번 물건은 24명, 14명, 9명, 12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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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입니다. 여기 특징을 보면은 9명 좀 숫자가 적은 거는 260평짜리 평수가 커서 금액이 좀 컸죠. 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? 확실히 우리가 본 판단은 여기까지는 맞았어요.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금액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 0.1% 1,0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었고요. 2천만 원 차이 이런 건 좀 차이가 났고요. 전부 다 우리가 2등을 했습니다. 우리 응찰자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좀 최선을 다했는데 다 2등을 했습니다. 몽땅. 2등이 뭐 중요한 거 아니죠. 2등이나 3등이나 꼴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꼴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끼셔야 될 거예요. 그렇게 36%를 다 나한테 줄 사연은 없다. 우리가 지금 거의 22%를 생각하고 썼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20% 정도, 19% 정도를 보고 썼다는 거 아니겠지만 다 틀려요. 이분 틀리고 1등 오신 분들이 다 틀린데 그분마다 어떻게 절묘하게 우리보다 한 1, 2%를 덜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
좀 다소 보기 쉬운 상가 건물들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오늘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마음을 비워놓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20%에서 좀 떨어뜨린 19%나 18%를 생각한다면 1등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전부 다 2등으로 폐차를 했습니다. 이렇게 경쟁력이 심한 거 하기 싫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토지 쪽이나 토지는 상당한 여유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토지 전문가만 되시면 상당한 여유가 있어요. 뭐 20%가 아니라 뭐 50%, 100%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토지고 또는 뭐 물건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다소 안타까운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